자, 가축하게 되면 역시 첫 번째 이제 보험의 목적. 가축은 총 몇 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16축종이죠. 16축종.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6개의 축종이 뭐가 있느냐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라고 있어요. 가금류. 가금류는 공통적으로 두 발이 있고요. 발이 두 개.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암기 코드가 오, 매, 꿩, 닭은 관상조로서는 거, 칠, 타. 웜의 꿩닭은 관상조로서는 거칠타. 거칠다. 그러니까 오가 뭘까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리, 메추리, 꿩, 닭, 그 다음에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조. 여기에서 가금류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오리하고 닭. 그 중에서도 닭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닭.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기타 가축. 기타 가축으로는 사슴이 있고요. 사슴. 그 다음에 양. 이 양 안에는 산양이 있고요. 산양. 산양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염소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옷에 입는 거. 면양. 요걸 양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소리. 이게 약용으로 많이 쓰죠. 약용으로. 그 다음에 꿀벌. 그 다음에 토끼. 요렇게 해서 총 16축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세분화. 첫 번째가 소. 가장 우리가 이제 친숙한 소. 소는 보험의 목적에서 세분화 시키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말 안 해도 나오네요. 한우, 한우. 이 한우는 유구일까요? 유구일까요? 유구입니다.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한우도 유구예요. 다만 이 한우를 유구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이고 다른 외래산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 관리하기 때문에 한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는 유구. 유구. 그러니까 이 유구 얘는 목적이 뭐예요? 소고기 생산이에요.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종이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샤롤레 환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헤어포드.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브라만. 이렇게 세 개의 품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샤롤레 얘는 이름을 보면 얘가 어느 나라가 원조일까요? 오, 프랑스 샤롤레. 얘는 이 생긴 게 젓갈색을 띠고 있어요. 젓갈색. 그 다음에 헤어포드. 해리포드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 영국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얘는 젖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가슴팍이 하얗게 돼 있고 나머지 덩어리는 등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만. 우리 그 인도의 그 대표적인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 있죠.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계층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추해서 보니까 인도가 원산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과 같은 품종이 있는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유구는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 젖소가 있어요. 젖소. 이겼소, 젖소, 젖소. 젖소가 중에서 젖소는 목적이 뭘까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해요. 얘는. 그럼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놈은 당연히 얘는 고기로 팔려나갑니다. 우유를 생산하지, 그러면 젖소 수컷. 그 다음에 분만 경험이 없는 젖소 암컷. 분만 경험 없는 젖소 암컷이 죽으면 얘는 뭐로 본다고요? 육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 다음에 젖소 중에 이제 거새우라고 있어요. 거새우는 우리가 육으로 많이 먹지요. 거새우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원래의 그 성별을 따르면 돼요. 원래의 성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새우도 수컷이니까 얘도 육으로 사용됩니다. 육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젖소 수컷 품목이 하면은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될 때 뭐로 해야 된다고? 육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데 한우를 계산하는 방법, 유구를 계산하는 방법, 젖소를 계산하는 방법, 종목을 계산하는 방법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문제 지문에 젖소 수컷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된다? 육으로 보고 보험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품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젖소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얼룩소. 그 홀스타인입니다. 홀스타인.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얘가 분명히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암컷으로 태어나서 수정을 할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품종의 소가 있어요. 이 프리마틴이라고 부르는 종인데 부리무. 그럼 얘는 임신을 할 수가 없지요. 새끼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럼 젖소로 들어갈까요? 육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들었는데 원래의 성별을 보라고. 원래의 성별을 보라고. 그러니까 얘는 젖소에 들어갑니다. 암컷으로 분류가 돼요. 임신은 할 수 없지만 얘는 뭐로 본다고요? 암컷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젖소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품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소라고 하면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엄청나게 비싼 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소가 있어요. 종모우라고 있어요. 종모우. 얘는 C 수컷입니다. C 수컷 소예요. C 수컷이에요. 우리 씨암탉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 종계, 일종의 종계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소 중에서의 종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씨바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컷입니다. 얘는 주 목적이 정액 생산을 목적으로 해요. 정액 생산을 목적으로. 그래서 연속 6주 동안 정액 생산 못하면 6주 동안 주 2회씩 테스트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검사해가지고 정액 생산이 안 되면 얘는 폐사된 거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폐사된 금액으로 해서 본 금액을 줍니다. 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소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한우, 유구, 젖소. 그 다음에 C 수컷소를 종모우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말. 자, 말도 이제 구분을 하자면 아빠 말, 종모마라고 하고요. 엄마 말, 종빈마라고 합니다. 귀빈할 때 빈. 그러니까 얘가 아빠, 이 모자가 붙었다고 해서 엄마 아닙니다. 얘가 아빠고 얘는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육성마.
그 다음에 일반마. 일반마는 아직 얘를 용도가 분류되기 전에 말을 일반마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경주마. 그 다음에 제주마. 제주마도 일종의 경주마입니다. 모타리는 작지만 일종의 경주마예요. 자, 얘들을 우리가 이제 말을 구분할 때 종종 육일경제 이렇게 종종 육일경제 이게 이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돼지가 있어요. 돼지. 돼지가 중요합니다. 돼지. 품목 구분을 할 때 이 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아빠 돼지, 종모돈이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는 웅돈이라고 불러요. 웅돈. 그 다음에 이제 종빈돈이라고 있습니다. 엄마돈, 엄마 돼지. 얘를 모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질병위험보장 특약에 보면 계산하는 게 이제 모돈두수라고 하는데 그때의 모돈두수는 종빈돈을 뜻하는 거예요. 종빈돈. 아빠 돼지, 엄마 돼지. 아빠 돼지하고 엄마 돼지하고 결혼을 해서 새끼를 치면 그걸 자돈이라고 불러요. 새끼 돼지를 우리가 자돈이라고 부릅니다. 자돈은 현재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포유자돈하고 그 다음에 이유자돈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커서 결국은 뭐예요? 소뚜껑 위에 올려가야 될 그 놈들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육성돈. 육성돈은 이제 자돈에서 이제 근육이 커가는 단계입니다. 이 육성돈 중에 애가 이제 좀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얘를 나중에 이제 종돈으로 빼요. 얘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니까 후보돈이라고 불러요. 그 후보돈은 육성돈 안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드시는 비육돈이 됩니다. 비육돈. 이 애들을 갖다가 이제 절차별로 보면 이건 이제 2-1 과목에 나와 있는데 이 자돈 같은 경우에는 출산부터 해서 4주차까지 출산해서 4주차까지를 이제 엄마 젖을 먹는다고 해서 포유자돈이라고 불러요. 포유자돈. 그 다음에 이유자돈은 약 4주부터 이 약을 붙이는 이유는 얘가 4주가 있잖아요. 그냥 4주부터 8주 하게 되면은 얘가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부분 앞에는 꼭 약을 붙여요. 약 4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유식을 한다고 해서 이유자돈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돼지 같은 경우는 돈사가 있어가지고 그 돈사별로 이유자돈, 포유자돈, 비육돈, 후보돈, 육성돈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단계별로 가서 최종적으로 얘가 인간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성돈 같은 경우는 약 8주차부터 약 붙이는 이유가 얘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8주차부터 22주차까지를 육성돈 단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약 22주부터 26주 그러니까 22주부터 딱 한 달 정도 지나면 살이 급격하게 찝니다. 얘를 이제 비육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돼지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중별로 구분을 해보면 자돈까지는 8주차가 되면 최대 무게가 몇 킬로가 나오냐면 30킬로까지를 자돈이라고 불러요. 30킬로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돈. 그럼 얘들은 31킬로부터 해서 60킬로까지를 육성돈이라고 부르고요. 61킬로부터 해서 110킬로까지를 우리는 비육돈이라고 부르고 110킬로를 초과하면 나중에는 110킬로로 봅니다.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0킬로. 물론 이거 이상 더 찌울 수 있겠죠. 더 찌우고 더 130킬로, 140킬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사료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비경제적이다 해서 보통 110킬로에서 잡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요, 얘는. 문이 열리는 날, 그는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날입니다. 비웃던 돈사가 열리면 앞에 트럭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돈생이네요, 돈생. 자,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얘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가 중요하다. 그럼 돼지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가금류. 가금류. 가금류는 오, 매, 꿩, 닭은 관상조로서는 거칠다.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품목을 구분할 거는 닭만 구분하면 됩니다. 닭만. 이 닭만 구분을 하는데, 닭은 종개가 있어요. 종개. 종개. 그 다음에 산란개. 그 다음에 육개. 그 다음에 토종닭.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닭의 분류는 종산육토, 나중에 종산육토오 이렇게 암기합니다. 오가 오리예요, 오리. 종개하고 산란개는 둘 다 알을 낳는데, 종개는 병아리용 알을 낳는 거예요. 병아리용 알을 낳는 거고, 산란개는 우리가 먹는 알을 낳는 거예요. 먹는 알. 그 다음에 육개는 당연히 육식개 알지요. 토종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닭.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는 이 기타 가축은 그냥 요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양, 옥굴토. 여기에서 보험의 목적물을 세분화시킨 이유는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할 때 한우 따로, 유구 따로, 젖소 따로예요. 종빈맛, 종모맛, 종빈맛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돼지도 종모돈, 종빈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품목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닭도 종산, 육토, 얘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기간 내, 얘는 보험기간을 1년으로 봐요, 가축은.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1년으로 보고, 보험기간 내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두 번째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보상하는 손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뭐 특정 위험이냐 아니면 종합 위험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종합 위험이다, 특정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가축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자질화입니다. 자질화. 자가 뭘까요? 자연재해. 질은 질병입니다. 질병. 화는 화재. 그러니까 가축은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뭐다?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재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른 우리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자연재해하고 가축의 자연재해는 틀려요. 가축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때의 자연재해는 풍, 수, 설, 지. 풍, 수, 설, 지 플러스 폭염입니다. 폭염. 풍은 풍해. 풍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태풍, 강풍. 그 다음에 수는 수해, 집중호우 이런 것들, 침수 뭐 이런 것들이 수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은 설해, 눈에 의한 폭설. 지는
지진. 그러니까 풍수설지를 기준으로 하고 풍수설지를 기준으로 하고 폭염은 모든 가축에 대해서 폭염을 보장하지 않아요. 폭염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1과목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폭염은 주계약으로 폭염을 인증해주는 보상해주는 가축이 있어요. 자, 어떤 놈이 폭염에 약할까요? 좁은 공간, 다수의 무리, 닭, 돼지도 보면은 얘들이 나중에 비육돈 단계가 되면 불쌍해. 살을 찌우려고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아주 좁게, 그러니까 움직이면 살이 빠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고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불쌍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폭염에 열악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가축은 폭염이라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가금류가 폭염에 약하겠죠. 그래서 얘는 주계약으로 폭염을 보장하는 놈이 누구냐 하니까 가금류예요. 가금류. 주계약으로. 그 다음에 폭염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소, 그 다음에 말, 얘들은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장합니다. 주계약에서. 폭염이라는 단어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얘들은 소, 말은 폭염을 보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소는 보상하는 사내가 폐사가 뭐예요? 가축이 죽은 거죠. 그 폐사의 원인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폐사되었을 때 보험금을 보상을 해요. 방금 제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라고 했잖아요. 그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소가 여물을 먹다가 축사해서 목이 끼어서 죽는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목이 끼어서. 먹다가 죽었으니 행복한가? 많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사망했어요. 폐사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보통 축사가 이렇게 소 축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폭염으로 잘 죽진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었다면 폐사되었다면 얘도 불의의 사고 맞죠? 불의의 사고라는 그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 안에 뭐가 있다? 폭염이 포함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폐사의 원인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라는 것을 가지는 놈이 누구냐니까 소, 종모도 포함, 말 이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명시적으로 폭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폐사의 원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는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므로 응용을 한다면 얘도 폭염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특약이 아니고 뭐예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보장하는 거. 폭염이 특약으로 보장하는 놈은 대표적인 게 누구냐니까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폭염 위험 보장 특약이라고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특약으로 폭염을 보장하는 축종이 사슴하고 양입니다. 사슴하고 양. 그러면 사슴과 양은 폭염 위험 보장 특약이라는 곳에 가입은 안 해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입을 하느냐니까 이 사슴과 양은 폐사 및 긴급 도축
긴급 도축 확장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폐사 및 긴급 도축에 대한 확장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폐사가 있죠. 이때 이 폐사가 뭐냐니까 소말에 해당되는 폐사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 폐사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슴과 양이 폐사되면 보험에서 보장을 한다고요. 따라서 불의의 사고 안에 뭐가 포함이 돼요? 폭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슴과 양은 특약으로 폭염을 보장하는 축종이 되겠다. 그래서 명시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슴과 양이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폭염으로 인해서 사슴과 양이 죽으면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표로 그려가지고 각 제별로 보상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구분해 줄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자, 10분 쉬기 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입니다. 이때 이 자연재해는 작물의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얘는 풍, 수, 설, 지 플러스 폭염인데 폭염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축종과 그 다음에 특약에서 보장하는 축종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주계약은 가금류이고요. 대표적인 특약은 돼지입니다. 얘들은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근데 얘들은 명시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폐사의 원인이 무엇으로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폐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므로 그 불의의 사고 안에 폭염이 포함이 되더라. 사슴과 양은 주계약이 뭐와 똑같으냐면 돼지하고 똑같아요. 사슴과 양은 풍, 수, 설, 지, 화로 인한 보상을 폐사. 풍, 수, 설, 지, 화로 인한 폐사만 보장을 해요. 긴급도축 보장을 안 합니다. 근데 사슴과 양도 다른 이유로 폐사를 하거나 긴급도축을 했을 때 보상을 해달라는 특약이 뭐라고? 폐사 및 긴급도축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 폐사의 범위 안에 폭염이 포함되므로 사슴과 양은 폭염도 보장을 한다입니다. 됐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아까 설명하던 거. 자, 그래서 자연재해는 풍, 수, 설, 지, 폭염은 보장하는 놈, 보장하지 않는 놈, 주계약이냐, 특약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어요, 질병. 이 질병 같은 경우도 질병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 전염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가축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첫 번째 원칙.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신규 가입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23년도에 또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거는 신규 가입이 아니죠. 연속 가입이에요. 근데 최초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사고 1개월 이내의 사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의 사고 질병사고로 인해서 폐사한 경우는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우리 암도 보면은 그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듯이 가축도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병을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상해주는 놈, 즉 특약으로 보상해주는 놈하고 주계약으로 보상해주는 놈이 있는데, 특약으로 보상해주는 놈이 누가 있느냐니까 돼지, 그 다음에는 꿀벌, 이 두 가지가 특약으로 보상해주는 질병, 특약에 가입을 해야만 보상해주는 축종이에요. 그러면 돼지에서 보상해주는 질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그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상해주는 질병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벼도 병충해 보장해주는 병충해명 7가지가 있었죠. 흰줄, 독개, 벼먹새.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게 있다고요. 그게 각각 뭐가 있느냐니까 로타바이러스, 그 다음에는 TEG, 전염성 위장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그 다음에는 PED, 얘는 유행성 설사병입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이게 로타바이러스, 그 다음에 TEG 바이러스 전염성 위장염, 그 다음에 PED 돼지 유행성 설사병. 이 세 놈은 이 돼지가 이 특약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면역력이 약한 자돈을 위한 거예요. 자돈.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동. 그러니까 비육돈이나 육성돈은 어느 정도 자란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도 설사병 많이 걸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 돼지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질병위험보장특약입니다. 질병위험보장특약. 이 병명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암기를. 요 순서가 로타리에서 TEG 대게 PED 폐대. 돼지를 로타리에서 대게 폐대. 대개가 발음이 안 맞으면 T 발음이 보통 이렇게 요 발음 나는 거 있죠. 시계 패대 이렇게 들어요. 로타리에서 시계 패대. 오늘 돼지 잡는 날이에요. 로타리에서 대게 패대. 자돈을 위한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특약입니다. 그 다음에 꿀벌. 요즘 이 꿀벌이 없으면 인간이 멸종을 한대요. 왜?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수분을 못 시키면 결국 열매가 안 열리니까 꿀벌이 멸종을 하면 인류도 멸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장해주는 병충해 명이 얘들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전염병이에요. 법정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가입을 하면 보장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낭충, 그러니까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낭충. 그 다음에 봉아, 어린 벌을 봉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어린 벌이 부패, 썩어서 죽어요. 낭충봉화 부패병. 그 다음에 증상은 비슷한데 부젖병이라고도 합니다. 얘도 부패해서 죽는 병이에요. 부젖병. 이 두 개 다 특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 특약, 부젖병 특약, 특약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법정 전염병이면서도 불구하고 꿀벌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질병을 보장해주는 축종은 하면은 두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돼지와 꿀벌이다. 각각에 해당되는 병충해 암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자, 그 다음에 화재는 말 그대로 화재지요, 화재. 이게 축사로 넘어가면, 이전에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축사는 주계약일까요? 특약일까요? 축사는 특약입니다. 현재 이론서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특약 파트에 가면 축사 특약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23년도부터 이 축사가 주계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주계약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화재 시 축사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축사 자체가 특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목적물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전부 다 자기 부담금 비용 손해든 뭐든 아무것도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자기 부담금 부분에서 변화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질병특약이나 폭염특약 같은 경우 자부담은 계산된 보험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뭐로 한다? 자기 부담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축사도 그렇게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이 축사 같은 경우는 풍수설지로 인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자부담을 적용을 계산된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50만 원 중에서 큰 값. 근데 화재로 만약에 그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계산된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해서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다는 거. 23년 적용 예정입니다. 그 나중에 축사할 때 따로 한번 설명을 하고, 현재의 축사는 주계약이 아니고 뭐다? 특약이므로 현재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화재 시는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바뀔 예정이라는 거. 참고만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자, 질, 화이고, 자연재해는 일반적인 작물과 다르게 풍, 수, 설, 지, 폭염. 폭염은 주계약, 특약으로 나누어서. 질병도 마찬가지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부문별 소에 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말에 보상하는 거, 돼지에 보상하는 거,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요.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자,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소. 자, 이때의 소는 한우, 유구, 젖소. 그 다음에 종모우는 별도로 구분해요.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한우, 유구, 젖소와 종모우는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소는 폐사. 소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 다음에 도난 및 행방불명. 요게 요번에 시험에 나왔죠. 도난 및 행방불명. 이게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도난 및 행방불명 제가 혹시나 하고 이게 나올지 모른다 강조를 했었는데 90% 설명하고 5% 빠뜨렸어요. 90% 설명하고 10%를 빠뜨렸는데 그 10%에서 시험에 나왔네. 하냐? 짜증나게.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도난 및 행방불명에서 보상하는 손해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공통조항만 배우고 부문별 그거는 뭐 나오면 틀리세요 했는데 썩을 것 5점짜리로 나왔어요. 5점짜리로.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100%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폐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사의 원인이 뭐라고?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사고로 인한 폐사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재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 자체가 그 위험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든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또 강조가 되겠죠.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폐사. 그 다음에 이제 긴급 도축이라고 있습니다. 긴급 도축. 소가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혹은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직은 살아있죠. 소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얘가 소가 죽어버렸어요. 폐사가 됐어요. 소가. 폐사당하면 얘가 도축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립불능소라고 있죠. 지 스스로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도축을 해서 경락을 시켜요. 죽은 소는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그 소를 먹는 사람이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폐사된 소는 경매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긴급 도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가 아직은 살아있어.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야. 수의사 물론 얘 몇 시간 내에 사망할 겁니다. 판정을 내리면 얘를 갖다가 도축장으로 갖고 가요. 거기서 이제 도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긴급 도축을 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긴급 도축의 사유예요. 긴급 도축의 사유. 이 긴급 도축을 하는 축종이 정해져 있어요. 소, 말. 기본적으로 긴급 도축을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모, 우도 긴급 도축을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슴, 양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긴급 도축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폐사 및 긴급 도축 확장 보장 위험 특약. 여기에 가입하면 얘도 뭘 할 수 있어요? 긴급 도축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계약에서 긴급 도축이 가능한 축종은 소, 말, 종모. 이렇게 세 가지 축종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돼지는 긴급 도축하느냐? 안 합니다. 돼지는 긴급 도축 보상이 없어요. 자, 긴급 도축의 사유.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 그 다음에 산용마비.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급성고창증. 그 다음에 유량감소. 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거 못 맞춘 사람은 없었을 거야, 아마. 공통적으로 긴급 도축이 가능한 축종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놈이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긴급 도축의 사유로 종모우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놈은 부상, 산용마비, 난산. 이 세 가지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는 놈은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종모우는 왜 공통적으로 안 들어가냐면 한 놈이 빠져. 종모우가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종모우가 수컷. 그럼 이 중에서 수컷이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산용마비 안 되겠죠? 난산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모우는 부상과 급성고창증만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부, 산, 난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 암기하는 방법 첫 글자를 따서 부, 산 다 우리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죠. 그죠? 부산이 난리 난고유? 부산 난리 난고요? 부산 난리 난고요? 부산 난고유로 암기하시면 돼요.
부산, 난, 고, 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의 원인.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경, 사, 탈이라고 해서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탈구. 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소가 긴급 도축을 하면 보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유량감소라고 있죠. 유량감소는 이 세 소 중에서 어떤 소에 해당될까요? 젖소에만 해당됩니다. 젖소. 유량감소는 젖소. 그러니까 이 유량감소의 원인, 얘가 역시 불임이나 유방염, 기타 대사성 질환, 얘들로 인해서 젖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즉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 유량감소 젖소는 뭘 하게 된다고요? 긴급 도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목적의 소가 젖소잖아요. 고유의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뭐로 한다? 긴급 도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 살펴보시면 274페이지. 소 있죠, 소. 소는 각종 재해 및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폐사. 그래서 앞에 보면은 각종 재해 및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도난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번 항목 봅니다. 폐사의 원인이 질병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사고. 줄 거두세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도축. 자, 긴급도축은 어디에서?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 도축을 실행할 수 있고, 3번 긴급 도축에서는 동그라미 치세요. 긴급 도축에서의 부상의 범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또는 탈골의 하나며, 젖소의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수의학적으로 유량 감소가 예견되어 젖소로서의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 열거하는 질병 및 상해 이외의 경우에도 수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서 치료 불가능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긴급 도축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서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술형은 안 나오고 전부 괄호 넣기예요. 괄호 넣기. 해서 이러한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에 나온 게 난산, 급성고창증, 유량감소. 이게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가로 넣기. 몇 점 받았게요? 5점 받았습니다. 5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온 도난 및 행방불명. 자, 도난을 당했다. 행방불명했다. 도난 및 행방불명을 보상하는 축종은 소의 하나입니다. 소. 그러면 이 도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하니까 당연히 불법 침입.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불법 침입이나 절도, 강도 등의 직접적인 손해.
불법 침입이나 절도나 강도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소가 도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내가 이 소 주인이야. 신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고를 하는 것은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뭐라고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따라 그 의무자가 누구냐 아니면 첫 번째 당연히 계약자예요. 계약자 나오면 당연히 따라붙는 게 피보험자가 될 거고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 그 다음에는 감수인, 관리 감독하는 감수인 그 다음에 그날 당직자 얘들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가지는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 근데 이게 도난, 절도, 강도 이건 형사건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으면 그 접수증이 있겠죠. 도난 신고 또는 접수 확인서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그 4번 도난 손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당연히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품평회를 하러 갔어요. 품평회. 소를 이제 우량소라고 해가지고 소를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품평회에 갔어요. 품평에 가서 도난을 당했다고. 이 보상해요, 안 해요?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목적물이 보관 장소 내, 이 보관 장소라고 하면 보험 증권상의 소재지가 있을 거예요. 그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해당 목적물인 소가 강도나 불법 침입, 절도 등의 직접적인 손해로 인해서 얘들이 도난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간접 손해. 소가 유괴를 당했다고 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런 간접 손해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 침입,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관 장소에서 이탈하여 운송 도중 등에 발생한 도난 손해 및 도난 행위로 입은 간접 손해는 도난 손해에서 제외되고 5번 도난 행방불명의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따라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 없이 누구와 누구에게 관할 경찰서와 재보험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이 신고했던, 접수했던, 도난 신고, 도난 접수했던 접수증을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시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 및 확인서를 누구에게?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작년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8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니까 소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그리고 이 소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 장소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고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그 시스템을 걸어놓고 5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며칠 동안? 5일 동안.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 이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험 문제 이제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5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이제 불법 침입으로 인해서 도난을 당했다. 이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5일 동안 7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예? 5일이면 72시간이 아니고 120시간. 죄송합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5일이면 24시간 곱하기 120시간 맞죠? 예. 그 120시간이 아니고 저기 보면은 283에 카 찾으셨어요? 카. 자, 여기 보면 보관 장소를 몇 시간?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는 손은 보상한다 안 한다? 이게 뭐냐면은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거기에 보면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이게 이제 도난을 했는데 30일 동안 이 사람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분실일까요? 망실일까요? 분실을 한 걸까요? 망실한 걸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없어진 거는 분실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어디에 놔뒀는지를 모르는 거는 망실이에요. 이런 분실이나 망실이라는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라는 말은 그 소가 잃어버리고 나서 30일 동안 못 찾았다는 게 아니고 소를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30일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30일 지나서 못 찾으면 안 물려주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소 주인이 30일 동안 이 소가 없어졌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분실이에요? 망실이에요? 망실에 해당되겠죠. 추정컨대 망실에 해당되겠죠. 그 위에 보면은 절도, 강도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손해. 그 다음에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거기 9번 항목에 보면 도난 손해와 관련하여 아래의 12가지 사유로 인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넘겨보세요. 한 장. 제일 맨 뒷장이네요. 맨 뒷장. 요렇게 나왔다 정도만 봐두세요. 자, 가축제에 보면 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의 기출로 15점짜리 나왔어요. 조건 1. 갑은 가축제 보험에 가입 후 A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던 중 사료 자동 급여기를 설정하고 5일간 A 축사를 비우고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다녀와 A 축사의 출입문이 파손되어 CCTV를 확인해 보니 신원 불상자에 의해서 한우 한 마리가 도난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재보험사업자에게 도난신고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다.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지킨 거지요. 계약자의 잘못은 없지요. 해서 근본 사고는 보험 기간 내 사고이고 갑과 그 가족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고 또한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에 소홀히 한 점도 없었다. 단 12가지에 해당 도난 손해 중에서도 아래 12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일간 축사를 비워뒀다고 했으니까 72시간을 초과했죠. 그래서 얘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없음이에요. 없음. 그 다음에 없는 사유는 72시간 동안 비워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보면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적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몇 점짜리예요, 그러면?
5점짜리죠. 5점. 물음 2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음 1은 아마 대부분 다 맞췄고요. 물음 3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소에 보상하는 손해 중 긴급 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 산, 난, 고, 유. 부산, 난리 난 고유. 요거 적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상 있고 산이 뭐예요? 산용마비.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맞나요? 이 세 가지 적는 거였어요. 그러면 15점짜리에서 몇 점은 맞췄겠어요? 10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근데 이거를 풀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 시간이 모질랐어. 배점이 얘가 몇 번대에 있었더라? 17번인가? 19번인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게 그 한우에 보험 가입 구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 거라서 그래서 이 점수에서는 10점은 무조건 맞춰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소의 보험 가입 산정하는 방법 설명드리면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래요. 15점짜리가 물음 1, 물음 2, 물음 3이면 지금 각 물음마다 배점이 주어지죠. 이걸 이용을 하셔야 돼. 모르는 거는 패스, 아는 것만 풀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물음 2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빠뜨렸지만 90%를 설명하고 10% 빠뜨렸는데 그 10%에서 시험이 나왔더라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는 제가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너무 양이 많은데 그게 5점짜리로 나온다면 그거는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끼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은 그냥 책으로 한번 읽어만 두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자, 다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손은 보상하는 손해가 기본적으로 뭐다? 폐사.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 다음에 도난 및 행방불명.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종모우. 이거는 뭐 간단한 게 소의 한 종류지요. 종모우는 역시 얘도 폐사.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경제적 도살. 뭐라고요? 경제적 도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폐사의 원인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소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긴급도축. 긴급도축은 얘가 암놈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죠. 수컷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긴급도축의 사유는 뭐라 그랬어요? 부, 산, 난인데 얘는 수컷이니까 부상은 돼요. 부상은 되겠죠. 긴급도축의 사유가 부상은 있겠지만 산용마비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난산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량 감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있는 게 뭐겠어요? 급성 고창증. 이 급성 고창증은 이 가스가 차는 거예요. 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급성 고창증이 오면 거의 12시간 이내 얘는 폐사돼요. 그래서 바로 긴급도축으로 갑니다. 얘는 두 개밖에 없지요. 급고. 그러면 부고. 얘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수컷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부산 난고에서 얘는 수컷이니까 빠져야 될 거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부상의 사유 공통이에요. 경, 사, 탈.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또는 탈구. 공통입니다. 공통.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도살이라는 말은 종모 원래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보상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종모우의 본래 기능은 얘는 정액을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소예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일 비싼 게 100억까지도 가는 거 봤어요. 100억.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 경주마도 비싼 거는 뭐 몇백억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1000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얘도 엄청나게 비싸요. 얘가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연속 6주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럼 의사가 얘는 경제적 도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근거가 뭐냐니까 이거 역시 연속 6주 동안 주 몇 회, 2회 동안 테스트를 해서 얘는 더 이상 정액 생산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인정받은 수의사가 판정을 내리면 경제적 도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종모우 볼게요. 종모우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폐사,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동일하지요.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유가는 장소에서 부상, 급성 고창증. 그 다음에 276페이지 상단에 부상의 범위는 경사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경제적 도살, 종모가 줄 거 드세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하여 종모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로 한다. 이 경우 정액 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몇 번, 2번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모우 말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 교재 순서하고 다른 이유가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말은 폐사,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 다음에 얘는 불임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 세 번째는 해당 축종의 고유의 손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사와 긴급도축은 전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다 달라지죠. 도난 및 행방불명, 경제적 도살, 그 다음에 불임. 불임이면 얘는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중에 말의 그 축종을 분류할 때, 목적물을 분류할 때 그 암컷에 해당되는 게 누구였어요? 종빈마에 해당돼요. 종빈마. 폐사는 동일합니다.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 긴급도축의 사유가 아까 세 가지는 항상 공통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부, 산, 난, 산, 실이에요. 부산, 난산실. 부가 뭘까요? 부상, 산용마비, 난산, 얘는 산통이 있어요. 산통. 그 다음에 실은 실명입니다. 실명.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 실명. 그래서 이 실명은 경주마에 한해서 아까 종종 6일 경제에서 경주마에 해당돼요. 경주마. 실명은 경주마에 한해서. 그 다음에 부상의 사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경사탈.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또는 탈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놈은 공통적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폐사. 폐사의 원인도 다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긴급도축 다 가능하죠. 근데 긴급도축의 사유가 달라지죠.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부산 난리 난 고유, 부산 난고유. 그 다음에 종모우는 수컷이니까 두 개밖에 안 돼. 부고, 부상하고 급성 고창증. 그 말은 5가지가 있는데 부산 난산실. 부산은 피난민들의 산실이다. 부산 난산실. 이때 실명은 누구에 한해서만? 경주마에 한해서만 되더라. 산통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놈하고
소, 종모, 말하고 돼지, 가금,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세 놈과 이 세 놈의 중간에 있는 놈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놈. 그게 누구냐니까 사슴하고 양입니다. 사양. 사슴과 양은 폐사. 폐사. 근데 얘는 폐사의 원인이 아까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이때의 폐사의 원인은 풍, 수, 설, 지, 화로 인한 폐사예요. 풍, 수, 설, 지, 화로 인한 폐사. 자연재해하고 자연재해 중에서도 풍, 수, 설, 지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화재. 그런데 사슴 양이 나도 소가 될래, 나도 말이 될래 라고 한다면 얘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죠. 확장,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 특약의 이름이 앞에 두 개가 더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폐사 및 긴급 도축 확장 위험 보장 특약.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나 종모나 말처럼 돼버려요. 주계약으로는 이쪽 편에 가요. 여기에 나오는 놈들은 폐사의 원인이 전부 다 뭐라고요? 풍, 수, 설, 지, 화. 가금만 폭염이 더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 놈과 이 세 놈을 일단은 구분을 딱 지어야 돼. 폐사의 원인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근데 얘가 이제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들어가는 동시에 얘는 뭐로 가버린다고? 이쪽 파트로 넘어가 버려요. 이때의 폐사가 뭐예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 보장합니다. 긴급도축 보장하지요? 그럼 이때의 긴급도축에서는 긴급도축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세 가지. 부, 산, 난입니다. 부상, 산육마비, 난산. 얘는 소가 아니니까 급성 고창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얘는 젖소가 아니니까 유량 감소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부산 난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거 외에 그 축종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뺄 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슴과 양은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 종모, 말과 같은 취급이 된다. 즉 질병 보장하지요. 그죠? 긴급도축 보장하지요. 폭염 보장해요, 안 해요? 불의의 사고니까 폭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사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폐사. 그 폐사의 원인이 뭐로? 풍, 수, 설, 지, 화로 인해. 풍, 수, 설, 지, 화로 인해서 폐사했을 경우 보상을 해요. 그러면 폐사 외에 보장하는 게 뭐냐니까 긴급피난. 거기에 보면 276페이지 돼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화재, 풍, 수, 설, 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이 뭐 했을 때? 폐사되었을 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 풍, 수, 설, 지의 발생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얘들은 전부 이해가 붙어요.
방제 및 긴급 피난. 그럼 사슴과 양이 확장 특약 보장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주계약이 되겠죠. 그럼 주계약이면은 폐사, 풍수 설치화로 인한 폐사,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방제 및 긴급 피난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겠죠. 얘는 주계약일 때, 주계약. 얘는 특약일 때. 그러니까 예의 성질과 예의 성질을 다 가진다고, 사슴과 양이. 자, 그러면 돼지는 폐사, 풍수 설치화로 인한 폐사와 방제 및 긴급 피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보상을 한다고요. 근데 이 방제 및 긴급 피난도 보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몇 시간? 120시간. 그 다음에 날수로 따지면 며칠? 5일. 거기에 보시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몇 시간? 120시간. 날짜로 따졌을 때 며칠? 5일 내에 폐사되는 보험의 목적에 하나며 재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20시간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을 한다. 재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인 거고 규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120시간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요. 긴급피난, 방제 및 긴급피난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돼지는 나머지는 전부 특약으로 보장을 해요. 전부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약이 좀 많아, 돼지가. 돼지 특약이 축, 구, 화 신고, 폭설 속에 전력 질주합니다. 축구화 신고 폭설이 오는데 전력 질주하더라. 당연히 어디서 했겠어요? 축구장에서. 그래서 앞에 축이 하나 더 붙어. 축축 이렇게 되죠. 축구장에서 축구화를 신고 폭설을 전력 질주하더라. 총 몇 개예요? 2, 4, 6, 8개. 8개. 이제 이게 내년에 약관의 축사 특약이 주계약으로 바뀌면 앞에 축 하나만 빼주면 돼. 얘가 이제 축사 특약. 축산 휴지 보장 특약,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 그 다음에 군의 폭발,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화재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틀린 거 아시죠? 우리 집에 불 나서 물려주는 건 화재지요. 우리 집에 불이 번져서 나머지 집에 불이 탔어요. 나머지 거 물려주는 게 뭐예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그 다음에 폭염이 특약이라는. 그 다음에 설해 손해 부보장. 그 다음에 이거는 전기적 위험 보장.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질병 위험 보장 특약. 이 8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우리 2-2 과목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보상하는 손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돼지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특약으로 보장을 해요. 그 특약이 이 축구화는 여기에서 이 축구화는 축사 특약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구화는 대부분의 특약이 다 들어가요. 모든 축 중에 축구화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축은 축사 특약을 말합니다. 축사 없이 가축을 가입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축사 위험 들어가겠죠. 축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군의 폭발이 있겠죠. 축사가 있으니까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따로 붙는데 이것들은 모든 축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2-1 과목 가면 이제 폭염하고 질병 공통적인 특징 또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단은 돼지는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것과 나머지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들이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금. 가금도 주계약에서 폐사 인정하지요. 폐사. 근데 이때의 폐사는 풍, 수, 설, 지, 화,
플러스 뭐? 가금은 폭염이 주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가금은 폭염이 뭐라고요? 주계약입니다. 로 인한 폐사. 그 다음에 방제 및 긴급 피난. 방제 및 긴급 피난.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슴, 양은 빠졌잖아요. 그럼 뭐 남았어요? 오, 꿀, 토. 오소리, 꿀벌, 토끼. 얘들도 폐사지요. 풍, 수, 설, 찌로 인한 폐사. 그 다음에 방제 및 긴급 피난.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붙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네. 1, 2, 3번하고 5, 6, 7번을 봤을 때 왜 얘들은 방제 및 긴급 피난이 들어가고 왜 얘들은 그럼 방제 및 긴급 피난은 보상을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폐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그 불의의 사고 안에 방제 및 긴급 피난이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폐사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이게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보상하는 거예요. 다. 근데 얘들은 폐사가 풍수, 설지, 화로 인한 폐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없으니까 별도로 보장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보상하는 손해로. 이해되세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귀한 강의입니다.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없어요. 그리고 얘하고의 공통적인 특징을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사슴양이다. 이유는 확장위험 보장특약 때문에. 얘가 특약에 가입을 하면 이쪽 라인이 돼버리고요. 특약에 가입을 안 하면 이쪽 라인에 서버린다고. 그래서 7개를 분류를 해서 중간에 있는 사슴과 양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단 특약에 가입이 됐을 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돼지 봤고요. 거기 라번에 보면은 가금 보겠습니다. 가금. 가금에서는 역시 풍수설지 말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폭염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죠.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 그래서 1번에 뭐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또는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이 폐사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방제 또는 긴급 피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방제 및 긴급 피난은 며칠 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으로는 120시간.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보세요. 폭염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며칠.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하루 전부터 폭염 해제 후 하루.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7일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날 폭염특보가 발생했어요. 8월 15일 날. 그러면 폭염특보를 인정하는 거는 이 하루 전이니까 며칠? 14일. 그 다음에 뭐 23일 날 해제가 되었어요. 그럼 며칠까지 보장을 한다고? 24일까지. 특보 발령일, 특보 해제일, 발령 하루 전, 발령 후 하루 전 후까지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해제일이 지금 폭염특보가 아직 해제가 안 됐어. 근데 이게 보장 종기라고 해봅시다. 보험의 보장 종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보험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보험이 끝난 날을 해제일로 봐요. 특보 해제일로 본다고요. 그러면 특보 해제일 다음 날까지 보장을 하니까 보험 종기 다음 날까지 보장을 한다고. 그 말이 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폭염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되는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고, 폭염특보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에서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특보 해제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해제일 다음까지니까 하루 더를 보장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일로 본다. 폭염특보는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며 땡땡땡 이하 동문. 그 다음 말 보세요. 말, 폐사, 긴급도축, 불임. 아까 설명드린 거죠. 1번 폐사, 2번 질병 또는 불임사고에 의해서 3번 긴급도축의 번위 부산, 난산실. 실명은 어떤 말에 한해서만? 경주마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부상의 범위는 경사탈 동이라고요.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앙컷말, 종빈마에 해당되는 거고, 영구적 번식장애, 일시적 번식장애는 보장 안 하고 영원히 새끼를 못 가진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기타 가축. 기타 가축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 똑같지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수, 설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 2번 화재 및 풍수, 설지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 120시간 50일 이내. 똑같지요. 마지막에 이제 꿀벌 동그라미 별 표시해야 됩니다. 자, 꿀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벌통에 하나에 보상한다. 꿀벌 하면은 꿀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가 있는지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 보상 단위가 꿀벌이 아니고 뭐로 한다? 벌통 단위로 한다. 벌통. 그래서 서양종하고 동양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양종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몇 매 이상? 3매 이상. 그러니까 빈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빈통 이거는 뭐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인 불통.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TV나 같은 데 보면 벌통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서랍식으로 벌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벌집. 이걸 옆에서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위에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소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벌이 사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게 최소 몇 매 이상? 3매 이상 있어야 되고, 이 벌통 안에 꿀벌이 없으면은 보상 안 합니다. 꿀벌이 있는 상태에 소비가 몇 매 이상일 때? 3매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동양종은 봉군이라고 해서 벌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서양종에서 꿀벌이 있는 상태하고 같은 말입니다. 봉군이 있는 상태. 동양종은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을 보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드렸습니다. 가축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이러한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 금액을 초과하면 이제 보험 가액을 설정을 하고, 이 가축은 손해액 이꼴 보험 가액이에요. 왜 그럴까? 소가 죽으면 부분으로 손해를 받는 거 없잖아요. 소가 죽으면 100%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그 가액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손해액을 산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축종별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